자, 여기 지금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와 화학 반응 해가지고 몇 페이지니? 60쪽이죠. 자, 60쪽인데 여기 뭐 다는 못 나갈 것 같고 한 반절 정도 나가도록 하자. 자, 요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해가지고 요 파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먼저 생명 시스템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은 뭐 다양한 생물로 구성되며, 자, 생물은 다양한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라고 했는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가 누구니? 세포가 되는 거죠. 자, 세포가 모이면 뭘 이루게 되는 거냐? 조직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라는 걸 만들고요, 기관이 모여서 궤체가 되는 거예요. 자, 구조적 단위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단세포 생물이 있죠.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몇 개 있는 생물이겠어? 하나 있는 거겠죠. 단세포 생물이야. 세포가 한 개 있는 게 곧 개체가 되는 거고요. 자, 다세포 생물. 자, 다세포 생물은 세포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은 다세포야, 단세포야? 다세포죠.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뭘 이룬다고요? 조직을 이뤄요.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이런 여러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을 만들어요. 자, 그럼 조직과 기관의 차이점. 조직이면은요 무슨 조직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어떤 형태를 이루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근데 기관이라고 하면 자기의 이름이 있고 형태가 있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심장 그러면은 우리 심장 모양이 딱 생각나면서 무슨 일 하는지 알죠, 그죠? 자, 폐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딱 있으면은 모양이 있고 하는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린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뭘 이루게 되느냐? 한 마리의 개체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동물에서는요 기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그리고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이렇게 가요. 자, 이건 동물의 얘기야, 동물. 자, 그러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에는 조직이 모여서 된 조직계가 있어. 세포, 조직, 그 다음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가요. 자, 그러니까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개념이고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입, 지금 얘기한 거 전부 다 뭐에 관련된 애들이야? 뭐에 관련된 애들이야? 야, 입구녕, 식도, 위, 소장. 그렇지. 뭐에 관련된 거야? 우리 음식 먹어가지고 소화시켜서 뒷구녕으로 내보내는 소화에 관련된 애들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즉 소화에 관련돼 있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소화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기능적 단위를 봅시다. 자,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생명활동을 수행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세포 안에도 여러가지 아이들이 있죠. 자, 세포 안에도 여러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죠. 자, 세포 우리 초등 때 배웠었지. 세포 안에 제일 딱하니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는 놈이 누구야? 핵이죠, 핵. 자, 세포 핵이고요. 그 다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뭐라고 한다? 세포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핵과 세포막 사이에 이 몸통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세포질 안에 미토콘드리아, 뭐 그 다음에 엽록체와 같은 여러가지 소기관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걔네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세포가 살아있게 되는 거야. 자, 핵 속에 DNA 유전 정보가 리보솜에 전달되고, 자, 핵에 있던 유전 정보가요 리보솜이라는 기관에 전달돼요. 자, 리보솜에서는 이걸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요. 자,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어내네. 자,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소포체라는 걸 거쳐가지고 골지체로 운반돼서 세포 밖으로 분비돼요. 지금 보면은 이게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야. 세포 안에서요, DNA라고 하면은 알죠? 유전 정보 들어있는 거. 자, 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저 핵이 안에 DNA가 있고, 그 유전 정보를 토대로 해서 뭘 만드느냐?
단백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때 들어간 세포 소기관 보세요. 핵 있죠? 리보솜 있죠? 소포체 있죠? 골지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세포 구조가 어떻게 생겼니? 라는 거죠. 세포 구조. 자, 세포 여기 있어요. 세포 구조. 이게 동물세포, 식물세포. 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동물세포 핵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리보솜 있죠? 그리고 소포체, 골지체 있죠? 세포막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식물세포 보시면은요. 식물세포 보시면은 핵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이 있죠? 그 다음 여기 엽록체 있죠? 엽록체가 무슨 일 하니? 광합성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포막, 또 여기도 세포막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라는 구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각 세포의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핵과 세포질로 구분되고요. 세포질에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엽록체, 액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핵 안에서는요, 핵에는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 자, 체크. 자, DNA가 있어요. 세포 구조와 기능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생명활동을 조절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해요. 세포 살았니 죽었니? 살았죠? 그럼 뭐가 필요해? 살아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니?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 에너지를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리보솜이라고 있습니다. 리보솜,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곳이야. 이 단백질 합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화 효소라든가 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적혈구라든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생체에 관련돼 있는 단백질들이 있단 말이지.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 리보솜에서. 어디 정보를 가지고? DNA 정보를 가지고. 그럼 DNA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이상한 게 나오겠죠? 그럼 애가 바보가 되는 거죠.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형질이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소포체는요. 자,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 체크해주세요. 운반, 단백질 운반. 자, 소포체가 하는 일 운반. 자,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어. 자, 만들면은 소포체가 운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 자,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 됐나요? 자, 그 다음 엽록체는 광합성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액포는요. 액포는 자, 그래서 액포는요, 여기 물, 색소, 노폐물 등 노폐물 저장해주는 장소예요. 저장 장소고요. 자, 세포막은요, 세포를 둘러싸고 안 주변 환경과 분리, 세포 안팎,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해줘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게 이 세포막이 하는 일이고요. 자, 세포벽은요, 식물 세포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막 바깥쪽에 단단한 벽이에요. 그래서 형태 유지를 해주는데 관여를 합니다. 엽록체하고요, 세포벽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액포는요, 액포는 식물 세포의 발달이 잘 돼 있고요, 동물 세포에도 있긴 있어요. 잘 발달은 안 되지만 있긴 있어요. 오케이, 이런 구조 알겠죠? 자, 그래서 세포막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세포들의 구조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막 안쪽에 핵이 있고요. 나머지는 세포질로 채워져 있고 여러가지 소기관에, 여기 지금 식물세포에는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고요. 액포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지금 구조 얘기한 거야. 세포 구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니? 리보솜은요 요 조그만 알갱이들이에요. 알갱이들. 이거 조그만 알갱이들이고, 자 소포체는 여기 이제 커다란 요런 그 겹겹으로 있는 얘네들이고, 골지체도 여기 겹겹으로 있는 얘네들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보자. 2번 한번 해보자. 2번. 자, A부터 G까지 전부 다 그 이름을 좀 한번 써주시고요. 2번 한번 해보자. 경민아 1번 2번에 A는? A요? 골지체. 자 골지체, B는 엽록체, C는 미토콘드리아, D는 소포체. 소포체. 자 소포체고요. E는 리보솜, F 세포막, G가 세포벽이죠. 자 그럼 봅시다. 경훈아 1번은 C. 미토콘드리아. C 미토콘드리아고, 2번은 B 엽록체. B 엽록체죠. 가윤아 3번은 D 소포체. D 소포체죠. 4번은 물질 출입 조절 누가 해줘? 세포막. F 세포막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 구조 잘 좀 기억해줘. 자,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많아서 생물이에요. 생물은 원래 외울 게 많아요. 자, 봅시다. 자, 세포막 봅시다. 이 세포막의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줘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그랬죠? 자, 세포의 형태를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요,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서 외부 환경과 분리되고 끊임없이 외부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와 물질이 왔다갔다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세포막의 주성분이 별표 인지질과 단백질,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인지질과 단백질.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거야. 요거 인지질 구조가 요렇게 돼 있어. 자, 지질 그러면은 지방 성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기름 성분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지질 그러면. 자, 인지질은 인이 붙어 있는 지질이란 뜻이야. 근데 인이 붙어 있는 곳은 친수성이야. 얘들아, 친수성이 뭐니? 물이랑 친한 거죠. 친수성, 물과 친한 거야. 그럼 소수성은 뭐예요? 물 싫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름이 물과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게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친수성이면 물과 친한 거고요, 소수성은 물과 친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인지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대가리란다. 머리는 친수성이고요, 꼬리는 소수성으로 되어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잘 봐. 요게 인지질인데, 인지질이 요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형태야. 이걸 뭐라 그래?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누구끼리 만나 있어 지금? 꼬리끼리 만나 있죠? 꼬리끼리는 뭔 성이라고? 소수성이라고. 자, 소수성인 애들끼리 마주보고 있고, 친수성인 애들은 어떻게 돼 있어? 바깥쪽을 보고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 그게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세포막은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소수성 꼬리 부분이 마주보면서 배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친수성 부분은 바깥쪽을 향해 있어. 그 다음 단백질이 있어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인지질 이중층에 관통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파묻혀 있거나, 그런데 얘가 유동성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단백질 위치가 변할 수 있어요.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동 통로 역할을 해요.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요.
네. 그 단백질 위에 달려있는 건 대체 뭐예요? 물질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물질이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세포막 여기 다시 한번 이게 자세히 보세요. 이게 이중층,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구조이고요.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파묻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 알겠죠? 어렵진 않지, 세포막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거야. 확산이 뭐니? 확산. 터지는. 그렇지, 퍼지는 거죠. 우리 배웠죠? 확산. 퍼지는데 어떻게 퍼졌니? 스스로 운동해서 거는 거예요. 스스로 운동해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오케이? 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걸 우리 확산이라고 배웠어.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런데 이 확산은 분자가 무작위로 움직여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자,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되어 간다, 퍼져나간다. 이거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가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인위적으로 에너지 줄 필요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확산인데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어요. 자, 확산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확산을 통해 가지고 그 세포들이 물질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기체 분자와 같이 크기가 작은 애들, 자, 크기가 작은 애들은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을 해요. 오케이? 자,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 뭐 있겠니?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겠니? 산소 같은 애들. 야, 너희들 저기 뭐야,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폐는 산소가 많고 모세혈관은 산소가 적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잖아, 그지? 그럼 이 안에 산소가 많아, 폐야, 폐. 그럼 산소가 많은 데서 산소가 적은 데로 뭐 하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야. 확산되어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해. 자,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을 하고요. 자, 또 물질이 소수성이고 크기가 작을수록 빠르게 이동합니다. 요 안에가 소수성이라 그랬잖아. 여기를 통과하려면 물질 자체도 소수성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 못하는 애들도 있겠지. 그럼 걔네들은 어딜 통해서 이동하느냐?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아까 단백질 뭐라 그랬어? 물질 이동하는 통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 세포막을 직접 통과 못하는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이온과 같은 전하를 띠거나 크기가 큰 애들. 이온은 왜? 이온은 물에 잘 녹는 애자. 그지? 물에 잘 녹는 애니까 친수성이 나야. 그럼 인지질 이중층의 소수성층을 통과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온 같은 경우. 또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기 어려운 두꺼운 애들, 큰 애들도 역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포도당 같은 놈들. 자, 특정 단백질을 통해서 특정 물질만 통과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단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애들은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기체 분자들이 있어요. 기체 분자. 자, 기체 분자가 있고요. 자, 기체 분자 뭐 산소라든가 또는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용성인 물질들이 있어. 지용성인 물질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방산이라든가 또는 모노글리세리드, 글리세롤 뭐 이런 것들이 단순 확산을 하는 애들이고요. 그렇다면 촉진 확산을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 것이냐? 촉진 확산하는 애들은요,
수용성 물질들 있죠. 수용성 물질들.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든가 또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온들. 자, 무슨 글자인지 맞춰봐. 글리세롤이죠. 롤. 다시 쓸게요. 롤이에요? 그럼 뭔 줄 알았냐? 놈? 런. 또 이온. 무슨 게? 저 뭐야? 포도당. 쌤이 아까 포도당이라 했지? 포도당. 나도 못 알아들어. 도도당. 포도당 맛이 아니야. 포도당. 이게 W 같다고? 네. 시옷이에요? 그쵸. 글씨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이상한 글씨 없니? 좋아요. 자, 이런 것들이 그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런 확산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걸 얘기해 줍니다요. 자, 다음 3투로 갈까요? 이제 3투라는 말 들어봤니? 3투 현상. 자, 3투 현상이라고 들어봤지? 자, 이 3투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자,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은요, 물의 이동을 얘기를 해요. 물의 이동. 자, 근데 물이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뭘 통과하느냐? 세포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요걸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해요.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게 바로 요 삼투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식물 안쪽은 농도가 높고요. 식물 뿌리 바깥쪽은 농도가 낮은 거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이 뿌리로 빨려 들어오는 현상. 이게 이제 삼투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된다던가 아니면은 식물 뿌리털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하다던가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해주는데, 참 여기는 설명이 없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 봤나 모르겠다. 자, 요런 U자형 유리관에다가 가운데 셀로판 용지를 이렇게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서 셀로판 용지를 이렇게 막을 해놔. 막아 놓는 거야. 자, 여기 이게 이제 세포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에다가는 물을 집어넣고요. 일로 와. 응? 자, 이쪽에다가는 설탕물을 집어넣어요. 자, 설탕물은 설탕과 물이 섞여 있는 개념이죠. 그죠? 이거 좀 치워줘. 자, 그러면은 설탕물에 설탕은 입자가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은 자, 물은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설탕물 쪽은 저기 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물 쪽은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 이게 뭐야?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즉 여기가 설탕물이 고농도가 되는 거야. 농도가 높은 때. 여긴 저농도가 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되어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삼투 현상이에요. 오케이? 이때 나타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삼투 현상이 세포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세포에서도 삼투 현상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게 되는데, 보세요. 자, 저장액이라고 되어 있네. 자, 여기 저장액이라고 하는 거는요, 농도가 낮은 용액을 얘기를 하는 거야. 농도가 낮은 용액.
자,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야. 등장액은 뭐겠어 그럼? 등장액은 뭐겠니? 세포와 농도가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용액, 이걸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고장액은 뭐겠니?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농도가 낮은 걸 저장액이라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같은 걸 등, 농도가 높은 걸 고장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저장액 속에 들어와 있는 동물 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동물 세포가 있을 때 이 안에 농도가 고농도야. 이 안에가 고농도, 밖이 저농도가 되는 거죠. 물은 어떻게 돼요? 일로 세포로 들어오겠죠. 물이 세포로 들어오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간다고. 오케이? 이게 뭐냐면은 농도를 맞추기 위한 거야. 농도를 옅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이야 지금. 자, 그래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 자, 그러면 세포가 물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니? 점점 부풀어 오르겠죠.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어.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다가 어떻게 돼버려? 펑 하고 터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동물 세포는 부피가 커지면서 나중에 터져버리게 돼. 근데 식물 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식물 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뭐가 있어? 세포벽이 있죠. 세포벽은 단단한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다가 어디까지 차면은 더 이상 부풀지 않겠니? 세포벽까지 닿으면 더 이상 안 부푸는 거야. 그래서 커지다가 일정해진다가 세포벽까지 이렇게 커졌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야. 꽉 메워졌다라는 그런 얘기죠. 등장액에서는요, 농도가 같기 때문에 뭐 별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변화 없어요. 자, 고장액이 이제 문제인데, 세포 안이 저농도가 되고 밖이 고농도가 되니까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쪼그라들겠죠? 자, 동물 세포가 세포 부피가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식물 세포는요, 물이 빠져나가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여기 체크,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돼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겉에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막은 쪼그라든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이게 뭐라고? 삼투 현상, 삼투라고. 알겠지? 자, 이런 삼투를 통해서 세포가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 라면 먹고 자면은 어떻게 돼요? 얼굴 부어요. 왜 얼굴 부어요? 몰라요. 방금 배웠잖아. 라면이 농도가 높아서. 라면 안에 있는 나트륨이나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고농도가 돼버리는 거야. 저기 세포 안이. 그러니까 뭘 해버려? 물을 막 흡수해버려. 부풀어 오르는 거지. 그래서 얼굴이 띵띵 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유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은 좀 부풀어 오르는 게 좀 덜하죠. 라면 먹고 우유 같은 거 먹으면은. 왜? 우유에서 나트륨 흡수를 최대한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게 삼투.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3개의 달걀 노른자에 각각 증류수 10% 설탕물, 20% 설탕물에 넣었다가 10분 후에 꺼냈다. 자, 그리고 양파 표피 조각을 똑같이 해서 꺼냈다. 자, 증류수는 무슨 용액이겠니? 저장액이겠니? 등장액이겠니? 고장액이겠니? 저장. 뭐라고? 저장액이겠죠. 응? 그 다음 20% 설탕물이 고장액이 되는 거야. 농도가 높잖아. 20% 설탕물이. 10%는 등장액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 관찰을 하게 되면은요, 증류수에 넣었던 애는 지름이 증가해요. 부풀어 오르렀다는 그런 얘기야. 물이 막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설탕 용액에 넣었던 애들은요, 노른자 지름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증류수에 넣었던 양파 표피세포의 부피는 증가하는 반면 설탕 용액에 넣었던 거는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여기 체크 좀 해줘. 선택적 투과성.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세포막을 통과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물질 종류에 따라서요, 세포막을 통과하는 정도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통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안쪽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가봅시다. 1번 한번 해보자. 1번 개념지표 보기 1번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채점하시면은 1번에 5, 2번에 X, 3번에 X, 4번에 5, 5번에 X죠. 자, 여기서 틀린, 잘 모르겠는 거 질문. 5번이요. 세포막의 인지질 이주기를 통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확산은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건 물, 삼투 현상 얘기하는 거고요. 확산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에요. 1번, 2번만 좀 해보자. 1번, 2번만. 딱 두 문제. 소문 1번, 2번만 해보자. 자, 1번, 2번 했죠? 현재야 1번에 인지질, 단백질. 2번은? 그렇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선택적 투과성.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문제로 가보자.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요.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63쪽 일단 6문제만 먼저 좀 해볼까? 우리 한 페이지씩 같이 가자. 자, 뒤에 이제 문제 좀 가자. 우리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요, 15번까지 할 거예요. 15번까지. 15번까지 하시면 돼요. 15번까지 해보자. 자, 아직 넘기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자, 1번에 5번 질문 손. 틀린 사람 손. 2번에 2번 손. 틀리신 분. 3번에 5번 손. 자, 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기억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그랬는데요, 세포는 이거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가 분리돼요. 이 기억이 뭐겠니? 세포막이겠죠? 자, 그래서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세포의 구조는 니은과 세포질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니은은 뭐겠니? 그렇죠. 핵이죠. 핵과 세포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막이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니은은 세포막이 아니라 핵이고요. 디귿에 유전 정보를 저장한 DNA가 있다. 핵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4번이에요. 질문. 5번엔 디귿 리을이에요. 손. 왜? 뭘 했어 또? 기억이요. 왜요? 기억이 왜 식물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 동물에도 있어야지. 왜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에 의해서 물질 조절이 된다 그랬잖아.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세포막은 둘러싸여져 있어요. 자 6번에 5번인데 여기서 질문 있니? 뭐라고 했어? 몇 번 했어? 아니 4번이야. 가와 나는 모두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물질 대사라는 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또는 그 생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전부 다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요. 근데 엽록체는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가지고요. 뭘 만들어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죠. 빛에너지를 받아서. 자, 여기 잘 봐. 포도당이 물이나 이산화탄소보다 입자가 더 커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뭐야? 입자가 큰 거를 작게 만들고 있죠. 입자가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작은 물질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입자가 작은 애들을 결합시켜서 큰 애들을 만들었어. 입자가 작은 애들을 결합시켜서 큰 애들을 만드는 물질 대사를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요. 가에서 생명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 나에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고 있죠.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 8번에 보면 D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이화작용이 뭐라고? 입자가 큰 데서 작은 데로 바꿔주는 일을 해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걸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D는 뭐야? D가 뭐니? 그렇지,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은요,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걸 만드는 개념이야. 작은 걸 만드는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나머지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모르겠는 건 별표 치고요. 어려운 단어 있으면 그냥 체크해 놓으세요. 설명 바로 들어갈게. 자, 이번엔 7번 좀 볼게요. 자, 7번에 핵 속에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자, 어디에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니? 리보솜에서 만든다 그랬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요, 뭘 통해서 이동을 해?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 다음 뭘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니? 골지체를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리보솜이 만드는 데고요, 소포체가 운반하는 데고요, 골지체가 포장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장해서 내보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 7번에 3번이 되겠지요. 자, 요거 8번 아까 했는데 D는 리보솜이고요. 리보솜은요, 아미노산을 모아서 단백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애들을 모아서 큰 애를 만드는 거야. 이건 이화작용이 아니라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 9번에는요, 자,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직접 이동하고 어떤 데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고, 이런 거 세포의 막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오케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쓰셔야 돼요. 선택적 투과성. 자, 그 다음에 10번에 A와 B는 각각 무엇입니까? A는 뭐니? 단백질이고요. 자, 그 다음 B는 뭐예요?
인지질이 되는 거죠. 자, 11번은요. 자, 옳은 것 그랬는데요. 11번에 몇 번 나왔니? 3번 나왔니? 디귿에요. 세포막에서 A는 B와 결합하여 움직이지 못하여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인지질의 이동에 따라서 단백질 이동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거고요. 그 다음 12번에는요. 5번. 오케이. 12번에 5번이지요. 자, 12번 보시게 되면은요. 가는요. 단순 확산이에요. 나가 촉진 확산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자, 다음 13번으로 가봅시다. 13번에 몇 번 나왔니? 2번. 4번이에요. 13번에는. 자, 13번에 보시게 되면은 옳은 것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니은에 특정 단백질을 통해서 특정 물질만 선택적으로 A 어딨니? A는 단백질이고요. 아미노산 운반에도 관여합니다 그랬는데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물질만 선택적으로 돼요. 특정 물질만. 그러니까 하나의 단백질 안에 막 아미노산도 갔다가 가고 뭐 다른 것도 갔다 가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포도당도 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하나의 단백질은 하나의 물질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당이 지나가고 있으면 아미노산은 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14번에는 몇 번? 3번. 너 찍기놀이 아니 지금? 14번에 몇 번? 4번이 되겠죠. D에 담가두었던 양파 표피세포는 부피가 줄어든다. D에 담가두었으면 어떻게 돼?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아요. 자, 15번은요. 2번. 그만 찍어 데이트. 15번은 뭐니? 1번. 15번은 뭐니? 1번. 5번에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으면 삼투가 일어나 부피가 작아진다가 아니라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되죠. 적혈구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돼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